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11월 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나 부산 초읍 마이너스 20%, 센텀 협성 르네상스 타운 마이너스 33%,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24평형 마이너스 33%, 다드 롯데캐슬 블루 마이너스 32%, 명지동 극동 스타클래스 중개거래예요. 마이너스 39%가 직거래가 아니고 중개거래예요. 근데 여기도 좀 숨은 함정은 있어요. 하락하는 건 저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나마 저층은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데요, 고층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덜 떨어지니까, 조정을 덜 받으니까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저층이 떨어지고 나면 추후에 고층들도 뭐 로얄이라고 불리는 그것들도 곧 하락하는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저층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요, 고층 로얄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도 가격이 많이 조정받습니다. 과거 저층이 조정받았던 것만큼 조정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매도 물량, 오늘은 무슨 요일? 오늘은 수요일인가요? 네. 물량 오늘 화요일 수요일 증가. 요렇게 보시면 야 이거 이상하다, 추세가 좀 감소로 접어든 것 같다라는 분위기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물량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어요. 17,400건, 17,400건. 연초 대비 거의 2배. 월세 물량은 연초 대비 거의 2배. 9,455건.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임대 물량 26,800건. 거래량 45건. 거래 신고 많지 않습니다. 규제 해제되고 나서 규제 해제 효과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11월 거래는 현재 3건 신고되고 있고요. 10월의 거래량은 현재 867건. 규제 해제되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긴 늘어난다. 하지만 과거 회색청 같은 그런 거래량의 증가는 보이지 않더라. 20%, 25% 정도 거래량 증가합니다. 자, 제가 대충 시뮬레이션 쭉 돌려봅니다. 하루에 한 50건씩은 거래가 되겠지. 그리고 이틀치의 거래량이 신고되는 화요일은 100건씩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요거보다 거래가 조금 덜 돼요. 1300건 수준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1300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서면 아이파크 2단지 21년식 아파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처분합니다. 이 세금 덩어리예요, 세금 덩어리. 과거에는 이런 거래 자체가 없었어요. 신축 아파트 일부 사람들이 야 우리 아파트 대단한 아파트야, 매물이 안 나와. 매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래가 일어난다는 자체가 이제 문제의 시작임을 알리는 겁니다. 자, 서면동일 파크 스위트 3차 가격 얼마나 올랐나요? 5억 2천까지 갔던 것이 1억 2천 올라서 6억 5천. 요거 1억을 잠깐만 살펴보시면은 2019년도에 5억이었어요. 2019년도에 5억이었던 것이 지금 6억 5천. 많이 오른 느낌이 드시나요? 20%, 25% 정도 올랐나요? 거의 30%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많이 오른 느낌은 아니죠.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오는 요 한 3년의 기간 동안 거의 2배, 심하게 오른 것은 3배. 자, 오르지도 않았다. 그동안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거래, 거의 2년 만에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2년 만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6억 5천. 가격 후하게 받은 걸로 보이시나요? 이 신고가가 의미 있어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자, 포레나 부산 초읍 가격 20% 정도 하락해서 나타나는데요. 야, 이거 4층, 저층이잖아. 그리고 아랫부분 센텀 협성 르네상스타운 29평형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30% 이상 빠지는 모습인데요. 야, 이거 저층이잖아. 고층은 거래도 안 된단 말입니다. 고층 거래가 사실 더 힘듭니다. 고층도 가격 거래가 되려면 가격을 많이 낮춰야 되는데 뭐 나름 또 로얄이라는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근래 들어서 거래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모습. 얘도 저층이잖아. 나중에 고층도 똑같이 하락해서 거래 나타납니다. 대금 롯데캐슬 5억 7천까지 갔던 것이 4억 5천으로 20% 정도. 진짜 이거 글자 보기 눈 아프시죠? 저도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엑셀 작업할 때마다 숫자를 하나하나 일일이 집어넣는 작업을 할 때마다 눈이 좀 아리고 좀 이렇게 약간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가끔 때문에 뭐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기 불편하시다 그러면 좀 TV로 연결해서 보신다든지 또 다른 대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 하이츠는 요거는 워낙 가격폭이 변동폭이 심하고 과거 기존 것과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서 따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다대 롯데캐슬 블루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매매가와 전세가가 맞닿아 버렸다. 그 다음 20% 동일 시트 3차 20% 정도 극동 스타클래스, 명지동의 극동 스타클래스 이거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야 이거 직거래일까 중개거래일까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거의 40% 가까운 하락이잖아요.
굉장한 하락 보여줬습니다. 39% 하락 보여줬고요. 계금주공 3단지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머지 뭐 10% 보합권 뭐 10% 변화 없는 모습. 하지만 지금 20, 30이 좀 일반적인 거래다. 좀 전에 살펴보셨던 극동스타 클래스 같은 경우도 2억 2천이나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가격이 얼마였나요? 3억 5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3억 5천. 3억 5천 거래선을 쭉 따라가 보면은, 야, 저거 언제 가격이야? 2017년 가격 아니야? 2017년 가격. 물론 삐쭉삐쭉 올라와서 조금 높게 형성된 건 있지만, 가격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야, 2017년 수준으로 폭락해야 된다. 가격이 뭐 70%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부산에도 2017년 가격에 아파트 가격 보이는 것도 있네요. 대구 지역도 보면 제가 2022투더, 22투더, 20투더, 18투더, 점점점 요런 제목을 한 번씩 달아본 적이 있는데요. 18년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라. 사실 16, 17, 18 대구의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부산도 아마 규제 해제 과거에 되기 전에 이전의 가격들로 돌아가는 것들도 일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신고가 많아요. 신고가 이상할이 많지 않습니다. 비싸게 주고 사실 필요는 없다. 물론 이 거래 공백으로 인해서 신고가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그래도 일견 이해는 가지만 굳이 비싸게 안 사면 시간이 지나면 큰 거 한 장씩 벌 수도 있습니다. 네, 뭐 3, 4억짜리 물건, 4억짜리 물건 3억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시간 문제거든요. 이거 30% 상승, 오를 때는 뭐 내릴 때는 요 1억, 오를 때 1억 굉장해 보이지만 떨어질 때 1억도 이거 순식간이거든요. 큰 거 한 장 엄한데 후원하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 정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요. 계금주공 30% 정도 지나치게 고점 형성되었다가 많이 떨어지는 거 정말 지금 급하게 사야 된다 하면은 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지는 거 정도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것까지 없으면 30% 정도 아니면은 잠시 미루셔도 괜찮다. 왜? 갭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 처분해야 되는 물건들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 내가 당장에 뭐 전세 살고 월세 살면 또 타이밍을 놓칠까 싶지만 전세나 월세 살면서 갭으로 된 물건 또 일부 돈 남겨뒀다가 사면 돼요. 더 급한 물건 사도 괜찮습니다. 꼭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겠다. 조급한 가격 조금 떨어져서 조급한 마음 드시는 분들 제 방송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맨날 하락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하락했다가 급반등할 것처럼 제가 분위기를 조장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 하락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이것이 갑자기 급반등할 조짐은 없다. 금리가 인상되고 나면 그 금리 인상 효과가 1년 후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대구는 물론 이미 먼저 나타났고 그 현상, 하락하는 현상을 지극히 길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20에서 30% 정도 하락하는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점 대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20에서 30이 아니고 30에서 35, 뭐, 거의 요 정도 느낌의 거래가 더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더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건당 거래대금. 지금 아직까지 거래가 많지 않지만 3억 1000 위아래가 건당 거래대금이고요. 거래량 1300건 넘기 힘듭니다. 1300건. 자, 그래도 2500건 정도? 그 정도 가져야지. 야,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려고 하나? 이럴 텐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다. 오히려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한 소식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지금 100건도 이제 넘어가기 힘든 모습이죠. 이것도 300건이 포인트인데 뭔가 좀 분위기가 반등이 되려면 지금보다 거래라든지 모든 것들이 3배는 더 화랑을 띄워야 되는데 오히려 3분의 1로 위축되는 게 더 빠를 것 같더라.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영업자하고 항상 계속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20% 이상이에요. 다 선진국보다 높다 그러죠. 이 자영업자들 중에서 물론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갑니다. 그래봐야 이 20%나 되는 자영업자 중에서 한 상위 2%나 잘 나갈래나? 아직도 그래도 줄 서서 먹는 맛집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2%. 이 20% 중에서 2% 그러면 정말 미미한 숫자예요. 상당수 진짜 90% 그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돈을 더 안 쓰게 된다. 돈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영업자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럼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내고 안 되고 버티고 하다가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살아날까? 그렇게 분위기는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꼭 누군가가 쓴맛을 보고 난 이후에나 항상 다시 반등이 옵니다. 그때 버텼으면 좋았을걸. 그때 집을 안 팔고 지금 있었으면 그 집값이 얼마나 됐을까?
다 못 버티는 상황까지 항상 가서 어느 층이든 무너지고 나서 다시 재건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6억 이상 비중은 올라가지만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않아도 괜찮겠다. 자, 해수동 규제 해제되고 나서 해수동 달라진 거 있나요? 동래구 달라진 거 없습니다. 해운대 달라진 거 있나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수영구 달라진 거 있나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큰 변화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거래량 상승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다라고 말하려면 지금 거래량의 3배 수준은 올라가 줘야 된다. 10% 20% 늘어나는 거래량으로는 어림도 없다. K스테이트 4억 제외하고 나면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점 대비 찍었다가 막 2.2억 1.7억 막 기본이 1.8억 큰 거 기본 2장씩 날아가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일부 아파트에서만 지금은 볼 수 있는 현상일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아파트들로 이것이 다 전염됩니다. 어제 미분양 물량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갓 2,000건 정도 수준인데요. 여기서 4,000건, 5,000건으로 폭발하는 거는 시간 문제더라. 막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분양 절반 성공해버리면 한 방에 미분양 물량이 1,000건 쌓입니다. 그렇게 미분양 물량이 한번 쌓이는 걸 옆에서 목격하고 나면 사람들은 더 청약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더 꺼리게 됩니다. 미분양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대구가 지금 10,000건 정도의 미분양 물량이 있는데요. 10,000건에서 20,000건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또 1년의 시간도 안 걸릴지도 몰라요. 과거에 대구 20,000건까지 미분양 물량 늘었다가 다시 10,000건 밑으로 이렇게 조정되어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5년이었습니다. 5년. 이거 당장에 뭔가 해결되고 당장에 뭔가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장에 급반등한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모든 게 해제된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 모든 게 해제된다. 온갖 이야기들이 다 들리잖아요. 효과 있습니까? 효과 없어요. 전세 거래량 늘어나지 않는 분위기. 91건 전세 거래나 월세 거래나 건수가 비슷하더라. 전세 거래 건수 보시면 10월달 거래량 보시면 1,800건, 8월달에는 보면 1,810건, 7월달에는 1,840건. 조금 늘어나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달 거래량 집계 양 자체는 많지 않아요. 왜? 지난달에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달 휴일에 거래되었던 건수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11월 이때도 거래가 많지 않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입주하는 이 시점 지금 물량 엄청나잖아요. 제가 전세 물량도 입주하는 아파트별로 얼마나 물량이 많은지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는데 전체 아파트 세대수 대비 한 3분의 1 이상 되는 전세 물량이 나와 있는 곳들이 많더라. 이 3분의 1의 기준은 저는 투자 수요가 많다는 그것의 하나의 근거로 살펴보거든요. 많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전세 가격 지금 제가 여기 메모를 한 개 남겨두려고 했는데요. 메모를 못 남겨놨나봐요.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면은 그러면 괜찮을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고점 대비 60%가 뭐 그나마 좀 이게 균형점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고점 대비 전세 가격은 50%로 떨어져야 된다. 왜? 금리가 저점일 대비해서 거의 2배가 올랐으니까 50%가 합당하다. 근데 지금 대다수의 거래는 70% 선에서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금리가 상승을 멈추고 다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지금 70% 계약했는 전세 거래 괜찮습니다. 근데 금리가 또 오르는 상태로 바뀌어버린다. 아직까지 금리 인상 증가세가 조금 더 유지되고 그리고 고점의 전세 가격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지금 70%의 전세 계약하는 사람들 아마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산 제가 쭉 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제 센트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 최고 6억까지 갔던 것이 지금 4억 2천으로 떨어졌어요. 그 70% 정도 수준이잖아요. 고점 대비. 요런 거래가 많더라고요. 요런 거래 많으면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 60% 정도 선에 거래가 없고 여기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3억 2천에 거래된다. 70% 수준. 임차인들 기마이 불릴 때가 아니다. 네, 60% 정도 수준의 거래가 지금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부 60% 선의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집주인도 약간 이득, 그리고 임차인도 약간은 뭐 금리에 비해서는 약간 손해보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합당하다. 70%는 이건 아니다. 임차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당장 집이 많이 안 보여서 그러신가요? 네, 아마 여기에 더 떨어지는 현상들 5억까지 갔던 것이 뭐 2억 7천이면은 여기 60% 조금 못 되는 수준이거든요. 요 정도 별표 드리지 그 외에는 별표 드릴 만한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70%에서 너무 높아요. 전세 가격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1억 2억 돌려줘야 된다고 임차인만 놀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은 임차인인 것 같습니다.
자, 전세 월세 비중, 지금 전세 비중이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늘어난다. 대구가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현상이 더 심화됩니다. 그 말인즉슨 부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 거래가 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것도 가장 먼저 요거는 부산이 4억 이상 전세 비중 10% 비중이 무너진 것은 부산이 먼저였어요. 자, 지난달에 아직 좀 통계가 아직 완전 집계는 아니죠. 네, 10월 전세 거래 가격 2억 4,6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2020년 수준 정도 된다. 그거보다 앞으로 더 낮아질 일만 남았다. 2년, 3년, 4년, 5년 조정 기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집니다. 단시간에 조정이 끝날 않을 것이라는 거 말씀 계속 드릴게요. 다급해 하시는 분들 시청 감사합니다.